큰 조정이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제가 그 대비를 처음 시작하셔라 라고 이제 지금 1, 2차 반등기의 상승 부분을 거의 전부 되돌릴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코스피 기준으로 했을 때 어느 이렇게 여쭤보시면 예언이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작가TV 대신 물어드립니다 코너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미래학자의 투자편입니다. 그 코로나 이후 그 시작된 대세 상승장의 전개 패턴과 네네. 승리 법칙이 있다 네. 이런 얘기 있더라고요. 제가 지난 100년간의 미국의 주식시장 네. 그리고 지난 한 3, 40년간의 한국의 주식시장들 네. 뭐 다른 나라도 비슷하고요. 네. 분석을 해보니까 대폭락 이후에 대세 상승이 있는데 네. 대체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는 한 6번 정도 있었습니다. 6번. 예, 그러니까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대폭락이 있었는데 네. 그 전까지 6번 있었고요. 이번이 대폭락 다음에 대세 상승장으로 하면 7번째가 되는 거죠. 지난 100년간. 그렇죠. 네. 예, 어차피 투자 시장도 따로 노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경제라든지 정치라든지 또 뭐 산업이나 기술이 다 연결돼 있어서 그걸 좀 분석해 보니까 일정한 패턴에 따라서 움직인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번에도 역시 네. 대위기를 만든 대폭락을 만든 촉발한 사건은 다르지만 역시 이번에도 지난 6번의 대세 상승장과 같이 패턴 자체는 비슷할 것이다. 비슷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네. 예, 라고 제가 이제 결론을 내리고 지난 6번을 제가 분석해 드린 거죠. 야, 한마디로 이 패턴을 우리가 지금 들으면 그렇죠. 우리 7번째 패턴에 비슷하게 적용이 되면 네네. 적절한 투자를 해서 그렇죠.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지난 일단 100년간 네네. 6번의 사건은 일단 뭐가 있었나요? 뭐 예를 들면 최근래에 들어서면 2008년 서브프라임 사태 이후로 네. 그때 폭락을 하고 올해 초에 폭락하기 전까지 네. 이때까지 이제 예를 들면은 큰 반등 패턴이 네.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대체적으로 짧으면 6번의 주기를 보면 짧을 때는 그러니까 대폭락 이후에 대세 상승장만 네. 이게 이제 4단계인데요. 이 상승장의 기간이 짧으면 4년, 길면 12년 요 사이입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상승폭을 보면 네. 2.5배에서 많게는 3.8배까지 그런 어떤 패턴이죠. 대폭락 이후엔 대폭등이 있는 거군요. 그럼요. 그게 이제 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네. 경제도 불안과 호황의 큰 주기들 있지 않습니까? 네. 예, 리세션도 주기적으로 오고 이제 그런 것과 연관돼 있는 거죠. 그래서 주식시장 자체도 뭐 경제의 변화라든지 혹은 돈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 전혀 상관없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시차의 차이는 있겠지만 거의 동조해서 움직인다라는 거죠. 그럼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해하시거나 오해를 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뭐 제가 이제 많이 받는 질문인데 박사님 미래는 예측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라는 질문을 많이 맞는 받아요. 말이죠, 어느 정도. 예. 그러면 이제 제가 그런 질문을 받으면 제가 이제 질문을 그렇게 하시는 분의 마음을 알아요. 그래서 제가 네. 조금 워딩을 바꿔드리죠. 미래는 예언할 수 없습니다. 100% 맞출 수 없다라는 거죠. 쪽집게처럼. 그럼 불가능한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투자 시장도 당연히 마찬가지죠. 네. 그러나 미래는 예측할 수 있는 영역이에요. 그리고 예측해야 되는 거고요. 예측의 역량에 따라서 성과가 달라지죠. 그러면 이제 미래가 왜 예측할 수 있냐면 인간이 기본적으로 미래를 예측하는 존재입니다. 예를 들면 뭐 이번 주말에 내가 뭘 할지 예측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 예측에 의해서 계획도 세우고 전략도 세우고 하죠. 그런데 그 예측을 할 때 사람은 내가 이번 주말에 토요일 날 12시에 뭘 하겠다 예언은 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측이 되죠. 어떻게 논리적으로 혹은 확률적으로 네. 자기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일기예보 예측하는 거랑 좀 비슷한. 그렇죠. 같은 패턴입니다. 예, 비가 같은 온다 방식이고. 예언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모르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일기예보가 사실 많이 틀려요. 그래서 맞아. 우리도 많이 불평을 하잖아요. 네. 미래 예측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분들이 또 이런 질문을 해요. 박사님 다 맞출 수 없는 건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네. 혹은 이렇게도 물어봐요. 시나리오를 박사님 자꾸 수정하시는데 그렇게 바꿀 거면 그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라고 얘기해요. 왜냐면 예언할 수 없기 때문에 다 맞출 수 없기 때문에 틀리는 건 맞고요. 네. 예언할 수 없기 때문에 시나리오는 당연히 바꿔야 되죠. 그렇다고 해서 뭐 오늘 한 말을 다음날 바꿔 이러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제 일기예보에 대해서 컴플레인이 많은데 뭐 비 온다고 했는데 맞지도 않고 막 이러지만 하는 일기예보가 아예 없는 세상. 그건 안 되죠. 그거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네. 대신 그런 이제 일기예보에 대해서 내가 특성을 알면 네.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이제 감안을 하죠. 감안. 뭐 저게 어느 정도는 맞고 어떤 확률적인 예측인데 그걸 가지고 내가 계획도 세우고 전략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되죠. 미래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근데 투자도 마찬가지고요. 박사님 요즘 그 악보 스트레스 좀 있으시죠? 아니 방송 시작 지금 네. 5분 만에 이 예언과 예측에 대한 아니요. 그거를 구별을 하고 제 얘기를 들으셔야 오해가 네네.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그 오해하시는 게 미래는 정해지지 않았다.
텅 빈 공간이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그렇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미래는 일부가 이미 정해진 게 있고요. 그리고 일부는 이미 채워져 있어요. 왜냐하면 미래는 그냥 만들어지지 않거든요. 미래는 과거와 현재 속의 미래를 만드는 힘이 있어요. 그리고 미래는 모든 게 변화되지 않아요. 많은 분이 또 그것도 착각하세요. 미래는 모든 게 변화돼. 아니에요. 미래의 물리적인 부분은 앞으로 뭐 100년, 200년 후면 모르겠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10년, 20년 뭐 이 정도면 지금과 비교해서 물리적인 부분은 뭐 7, 80%는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어요. 즉 저희가 예측을 할 때 변하지 않는 걸 그래서 먼저 찾아요. 그리고 나머지가 변하는 부분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것을 구별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변하지 않는 게 있다는 것은 이미 그거는 아직 우리 눈앞에 시간적으로 오지 않았지만 이미 정해져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미래는 상당 부분이 이미 채워져 있다. 텅 빈 공간이 아니다. 이 말은 투자 세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네. 아무리 단기적으로는 투자 주가 흐름이 갈짓자 형태를 띠고 가지만 맞출 수 없는 거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이미 정해진 패턴대로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정해진 게 뭐냐? 이치, 그 다음에 뭐 구조, 그 다음에 패턴, 계획, 사이클, 뭐 이런 것들이죠. 그런 것들을 먼저 분석을 하면 상당 부분의 미래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좋은 투자 전략을 세우는 데 있어서 혹은 좋은 더 나은 미래, 더 나은 인생을 만드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좋은 계획이나 전략들을 수립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패턴은 박사님 책을 보니까 자본주의가 몰락하지 않고 네네. 미국이 망하지 않는 이상 이어질 수밖에 없는 불변의 법칙이다라고 그렇죠. 표현하신 것 같은데. 네네. 일단은 패턴이 이제 4가지 패턴인데요. 대폭락이 있은 다음에 대세 상승을 4구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이건 뭐 누가 뭐 이론을 그렇게 얘기해서 한 게 아니라 제가 패턴을 분석하면 4개로 충분히 나눌 수가 있더라. 첫 번째 단계는 제가 이제 1차 상승기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대폭락을 만든 원인이 있겠죠. 그 원인에 대해서 근본적인 해법이 나올 때, 거기에 대한 신호가 나올 때 시작이 돼요. 예를 들면 2008년 같은 경우는 미국의 부동산 버블 붕괴였죠. 그래서 연준이 이번처럼 뭐 회사채 매입도 하고 그 다음에 제로금리로 내리고 막 이랬었어요. 그래도 계속 폭락을 했거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제로금리를 내니까 더 폭락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언제 그러면은 바닥 멈췄느냐? 추가 폭락이었고 그거는 근본적인 원인이 부동산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파생상품 뭐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실물 경제가 있겠죠. 근데 근본적인 부분은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만든 다양한 어떤 금융 상품들이죠. 그걸 이제 MBS인데 그거를 연준이 무제한 매입을 하겠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거기가 문제지만 그게 터져도 부실이 돼도 연준이 다 사주는 거니까. 회사 안 망하는 거죠. 그렇죠. 그게 결정적인 신호죠. 근본적인 원인.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더 이상 추가 폭락은 없고 이제는 근본적인 원인을 연준이 해결해 줬으니까 공포가 사라졌죠. 이제부터는 이게 뭐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혹은 6개월이 됐든 이제는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으니까 지금 사면 무조건 오르는 일만 남았죠. 그래서 그 심리가 작동을 하면서 1차 반등이 나타납니다. 지금 그러면 현재 지금 미국의 다우나 나스닥 지수와 현재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 지수는 1차 반등에 속해 있는 건가요? 1차 반등이 거의 끝났죠. 거의 끝난 단계. 그렇죠. 예. 연준이 여러 가지 카드를 내놓으면서 심지어는 역사상 최초로 이번에 이제 위기의 사건 촉발은 코로나지만 이번은 조금 다른 게 위기가 근본적인 원인이 2가지. 하나는 코로나, 그리고 또 하나는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회사채거든요. 정크본드와 금융위기나 혹은 경제적 충격이 오면 정크본드화 될 수 있는 대체적으로 한 7조 달러 정도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올 초나 작년 연말에 그런 부분이 굉장히 있으니까 일단 그때는 코로나가 이렇게 안 커졌으니까 뭐 특별한 사건이 없는 한 미국의 주식시장 대조정은 올해는 트럼프 선거가 있으니까 어느 정도 견인할 거지만 그래서 트럼프 선거 이후에 큰 조정이 있을 수 있다. 이미 어떤 조건값들이 즉 회사채 시장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뭐 중간에라도 특별한 사건이 나타나 촉발되면 그 이전에라도 트럼프가 원치 않아도 큰 조정이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제가 그 대비를 처음 시작하셔라 라고 이제 연말에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회사채 시장과 관련된 이제 부실이었죠. 그래서 2가지죠. 그래서 연준이 이번에 사상 최초로 정크본드를 무제한 매입하겠다라는 카드를 내놨죠. 그래서 그때 진정이 되기 시작했고요. 코로나에 대한 리스크가 있으니까 그 부분이 조금 지나면서 이제 바닥을 치고 올라온. 그래서 현재로서는 1단계가 끝난. 그렇죠. 1단계의 특징은 모든 주가 다 오릅니다. 1단계는 테마 거의 관계없이 대부분 다 그렇죠. 오르는. 왜냐하면 공포감이 해소되는 거니까 일단은 다 반등을 하죠. 2단계는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위기를 맞았던 영역들 그런 산업들에서
기술적인 리바운드가 나타나요. 지금 같은 경우는 매출이 죽었지 않습니까? 네. 매출이 회복되고 영업이익이 회복되는 거죠. 펀더멘탈인데 기술적 펀더멘탈의 어떤 리바운드가 일어날 때 그 힘으로 2단계가 상승이 되죠. 그래서 1단계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그러니까 폭락한 규모로 보면 네. 한 절반 정도까지 회복이 되고요. 40에서 한 50%. 2단계가 전고점 부근이나 혹은 아주 분위기가 좋고 이러면 네. 전고점까지 상승하는 이제 그런 단계고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지금 펀더멘탈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봉쇄를 다 했으니까 봉쇄를 풀면 당연히 이제 어쩌든지 간에 제로에서 매출이 늘겠죠. 그러니까 봉쇄를 풀었다는 것만으로도 이제 주가가 오르는. 단 이제 이때는 조심하셔야 될 게 이때는 펀더멘탈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위기가 공포가 지나면 그 다음부터 이제 보는 거예요, 투자자들이. 네. 어떤 어떤 섹터가 상대적으로 회복이 빠르냐. 그래서 시장의 예측 평균보다 빠르면 주가가 더 빨리 뜁니다. 네, 그리고 시장과 비슷하다 그러면 적당한 수준. 그런데 거꾸로 시장이 기대보다 매출이 안 좋아요. 오픈을 했는데 다시 봉쇄령 풀고 했는데 생각보다 사람이 아주 뭐 안 온다라는 거죠. 더 두려움이 더 있고 막 이래서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더 빠집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옥석이 가려지는 그런 시기죠. 아마 2차 단계는 오를 종목은 더 오르고 떨어질 종목은 또 떨어지기도 하고. 그렇죠. 기대치보다 이제 그래서 지금은 숫자가 중요한 겁니다. 펀더멘탈이. 그리고 이제 3단계는 박스권장이에요. 그래서 전고점 부근에서 혹은 전고점에 도달해서 박스권장이죠. 네. 일단은 전고점을 회복했거든요. 그 다음에는 네. 추가 상승 동력을 얻어야 되는데 그러기 전에 왜 박스권이 이루어지냐면 먼저 선행해야 될 조건이 있어요. 2단계가 어떤 그 펀더멘탈 주께서 영업이익이나 매출이나 이런 것들이 회복되면서 지표상 좋아지면서 경제 지표들이 좋아지면서 올라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폭락 때 만들어진 이전으로 완벽하게 경제 상황이 돌아가지를 않아요. 네, 주식시장이 3개월, 6개월 선행하니까 그걸 보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박스권장에 이제 완벽하게 회복되는 것이 점검을 해요. 그러면 세 번째 단계는 대폭락 이전의 매출, 시장 상황, 경제적 분위기로 다 돌아갈 때까지는 박스권장이 계속 유지되죠. 전체에서는. 네. 그리고 이제 그게 끝나면 이제 위기에서 완전히 탈출하고 위기 이전으로 완전히 경제 상황이 회복된 거잖아요. 그리고 나면 그 다음에 추가적인 경제 성장에 대한 혹은 시장의 실질적인 성장 혹은 뭐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7번째 대상순위 이제 미래 산업이 올 거예요. 네. 그런 것들이 겹치면서 그 다음부터는 말 그대로 유동성과 경제적 펀더멘탈이나 성장 가능성 이런 것들이 다 함께 어우러지면서 폭발적인 상승을 하죠. 그게 이제 네 번째 단계이고 그걸 제가 제 3차 상승기. 제 3차 상승. 네, 그래서 이 네 가지로 구별이 되어 있는데요. 네. 1차에 얼마나 오를 거냐, 이게 절반까지 회복될 것이냐, 네. 40%냐, 뭐 2차 이거는 다 달라요. 그리고 그렇게 되는데 1차 상승기가 시작해서 끝나는데 이게 뭐 6개월이냐, 3개월이냐 이것도 달라요. 그거는 그때그때 특성에 따라서 혹은 돈을 푸는 양이나 뭐 이런 거에 따라서 규모나 기간은 다르지만 패턴은 일치했죠. 그래서 이번에도 패턴은 일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 기간과 등락폭은 어쨌든 이 사건의 크기에 따라서 다를 수밖에 없지만 그렇죠, 당연히 이 다르죠. 패턴은 똑같이 이어질 그렇죠, 것이다. 똑같이 이어지는 거죠.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와 미국의 주식시장 장은 네. 2차 반등기 초기 단계. 초기 단계죠. 야, 그럼 박스권 올 때쯤에 좀 주식을 샀다 팔았다 하신 분들은 네네. 박스권 오기 전에 네. 좀 팔았다가 좀 떨어지고 안 되면 사는 게 사실 좋은 거잖아요. 이거를 이제 말씀드리는 책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분석드리는 이유는 투자 전략은 얼마든지 다양하게 할 수 있어요. 네. 예를 들면 뭐 오를 때도 내가 수익을 낼 수가 있고 내릴 때도 내릴 수가 있고 거꾸로 올라도 수익 못 내고 내리면 더 많이 잃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거든요. 또 투자 성향도 다르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단계를 아시면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얼마든지 네. 다양하게 투자자들이 창조적으로 전략을 짤 수 있는 거죠. 야, 우리나라가 사실 코스피가 3월에 네네. 1400 장중에 1300 후반까지 떨어졌었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네. 코스피 처음 볼 수도 있다. 네. 아직 지하는 아직 많이 남아있다. 이랬었는데 코스피가 2000 왔다고 볼 수 네네. 있죠. 그럼 이렇게 급격하게 진짜 뭐 한두 달 사이에 바로 복구를 한 거잖아요. 네네. 그 이유가 아까 말한 미국의 그런 정크펀드 사주고 이런 것 때문인 건가요? 이제 일단 그게 이제 이유인데요. 네. 이게 이제 그 정책들이 얼마나 빨리 나오느냐. 네, 그게 또 속도를 또 다르게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구간은 단계는 같지만 시간이 시기에 따라서 속도나 규모가 다른다고 한 건데요. 이번은 이제 7번째라고 보면 가장 빠른 거예요, 역사상. 가장 빨라요. 네, 1차 반등이 가장 빨랐어요. 그 말은 거꾸로 연준이 가장 빠르게 대응을 했어요. 그리고 가장 강력하게 대응을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미국 같은 경우는 18,000이 최저점이었거든요. 네.
그게 이제 미국 같은 경우 크게 3번 조정을 받으면서 18,000까지 떨어졌어요. 한국도 뭐 비슷할 거 그런데 저는 대하락을 할 때 4번 혹은 최악의 5번까지도 봤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예를 들면 다우존스는 15,000까지, 코스피는 아까도 말씀드린 더 떨어질 수 있었거든요. 그게 멈춘 이유는 동학개미 운동처럼 개미들이 아주 그전에서 없던 새로운 스타일이에요. 미국에서 그런 게 있었나요? 네, 미국도 비슷했어요. 아, 그래요? 네, 왜냐면 왜 시대에 따라서 패턴, 그 단계나 패턴은 같지만 네네. 규모나 시간이 다르냐면 학습 효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전형적으로 학습 효과가 특히 개미들이 개인 투자자들 학습 효과가 굉장히 많이 반영됐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동학 개미 운동처럼 이런 개미들이 이번에 쫙 집중해서 저가 매수를 안 했으면 이번에도 역시 3번이 한 4번 정도. 그래서 추가 폭락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번도 이미 규모 자체 혹은 사건 자체는 미국 같은 경우는 15,000선까지, 코스피는 그 이상까지도 하락할 수 있었던 장은 맞아요. 그런데 그런 어떤 새로운 어떤 게 있어서 그게 이제 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수준에서 멈췄다. 그리고 동시에 역사상 가장 빠르게 반등을 했다라는 거죠. 국민들이 얼병 활동했네요. 네, 굉장히 효과가 있었습니다. 아니, 실제로요. 갑자기 궁금한 게 우리나라에서 이걸 동학 개미 운동이라 하잖아요. 네. 미국에서는 이 뭐 용어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기관이라 하는데 엄마 아빠가 샀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개인들이 샀다라는 얘기죠. 우리 엄마 아빠가 사더라. 그러니까 개인들이 엄마 아빠들이 뭐 한국처럼은 아니지만 주식을 쫙 개미들이 이제 들어온 거죠. 역시 학습 효과죠. 그래서 미국도 그 덕을 꽤 봤다라고 볼 수 있죠. 하지만 한국과 미국과 약간 차이점이 있어요. 어떤 차이인가요? 예, 이 4개의 패턴은 있는데 하나는 제가 2008년도 그렇고 대비를 하면 1차, 2차 반등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한국은 1차, 2차 반등기가 혹은 1차 반등기가 미국보다 빨랐어요. 미국이 좀 더 늦었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근데 한국은 4차 상승기는 박스권을 잇는 다음에 4차 상승기는 미국보다 높지 않았어요. 요런 차이도 있어요. 그래서 각국마다 단계는 똑같은데 아까 했던 규모가 그게 그런 거는 이제 국가의 펀더멘탈이라든지 혹은 투자자들의 어떤 성향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반영이 되죠. 그러면 지금 어쨌든 2차 지금 반등기 초기 단계잖아요. 네네네. 어쨌든 지금도 상승장인 거잖아요. 상승장이죠. 그렇죠. 우리나라 코스피 기준으로 했을 때 어느 이렇게 여쭤보시면 예언이 됩니다. 네, 예언이 되고요. 그럼 기간이라면 뭐 어느 네. 뭐 대략 일단 예언 말고요. 이제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 시나리오를 이 패턴을 기본으로 생각하시고 이제 여기에다가 시나리오를 조금 중첩해서 보셔야 돼요. 변수를 집어넣어야 되죠.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 가장 먼저 중요한 변수가 2가지가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원인이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코로나 회사채. 그렇죠. 회사채와 코로나. 네. 그런데 회사채 부분은 사실 연준이 했고 이번 사태를 보면 코로나가 조금 더 선제적 요인이 돼요.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가 변수가 뭐냐면 지금 1차 대유행을 퍼스트 웨이브를 지금 우리가 겪었죠. 그렇죠. 1차 대유행으로 이 사태가 끝나면 경제적 충격이 중요한 경제적 충격입니다. 끝나면 예를 들면 2차와 3차의 속도가 조금 빨라지겠죠. 2단계, 3단계가. 그런데 만약에 코로나가 제2차 대유행 그게 이제 가을 겨울이거든요. 그게 현실화되고 네. 또 그 부분이 충격이 커지면 네. 지금 1, 2차 반등기의 상승 부분을 상당수 혹은 거의 전부 되돌릴 수 있습니다. 아, 그렇죠. 또 2차는 또 완전 또 새로운 거니까. 그렇죠. 그리고 나서 다시 1, 2, 3차를 그 뒤로 다시 시작하는 이게 이제 하나가 있고요. 그럼 만약에 그걸 넣어본다면 일단은 가을 겨울 변수니까요. 그 전으로 보면 일단 공통적인 것은 2차가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지금 이제 일단 6, 7, 8, 9 정도가 이제 리바운드가 있겠죠. 그래서 2차 상승기는 제가 말씀드린 2단계 2차 상승기는 6, 7, 8, 9 정도. 여기까지는 아마 2차 상승기 구간이 될 가능성이 크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한국과 미국을 제가 비교해 드렸어요. 한국이 1, 2차가 빨랐다고 그랬죠. 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사실 이미 상당 부분이 2차 상승분도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코로나 이전에 물론 2,500선도 막 있고 이랬지만 2,000 거의 한 100선에서 내려왔지 않습니까? 대체적으로 2차 반등기를 물론 2,500선을 전고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2,100선으로 내려와서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어쩌면 실제적인 전고점은 2,100선이죠. 네. 혹은 100에서 뭐 200. 그러니까 다 왔네요. 그렇죠. 상당 부분 한국은 만회를 했기 때문에 2차 그 상승기에도 물론 오르긴 오르겠지만 그다지 큰 폭의 상승 어떤 규모는 일어나기는 좀 힘들다. 그러나 구간 자체로는 일단은 오픈돼서 가는 거기 때문에 그 오픈돼서 실질적으로 지표 자체가 좋아지는 것은 반영이 일부 되겠죠. 그래서 그건 좀 한국장은 또 미국장이나 다른 장하고 조금 구별해서 보실 필요가 좀 있습니다.